안녕하십니까. 이번 분당대찬학원에서 고등 8주 어법 특강을 진행하게 된 영어를 가르치는 강사 김진헌입니다. 고등어법은 단순히 구조만을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조를 통해서 해석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그 해석을 통해서 지문을 이해함을 통해 수능과 내신까지 준비할 수 있는 강좌를 한번 알차게 준비해 봤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진헌이라고 하고요. 위에 학교 고려대학교와 용인외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수능 만점 9번이나 받았고 전제 대찬학원과 시대인재 그리고 수지 로고스 학원에 출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콘텐츠로는 김상준 영어연구소에서 수능 콘텐츠 그리고 내신 콘텐츠를 집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에 교재로 사용하게 될 출제자의 시선으로 보는 어즈아이라고 하는 어법을 아주 탄탄하게 준비해서 워크북과 개념서로 수업을 알차게 준비해봤습니다. 단순히 제 악력만 소개하게 되면은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무엇을 잘하는데? 라고 할 수 있어서 나름의 부끄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랑스러운 결과를 좀 들고 왔습니다. 저는 항상 자부심을 갖고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특히 단순히 강사라고 하는 직업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만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를 내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과를 내는 강사를 추구합니다. 보시다시피 전교 1등 당연히 추구했고요. 그 다음에 2등급에서 1등급 올라가는 친구들 그리고 실제로 대학교들도 열심히 가르쳐서 합격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내신에서 어려웠던 친구들뿐만 아니라 수능까지도 아이들의 대비를 시켜줄 수 있는 강사 김진헌입니다. 단순히 이것은 제가 일부 어떤 숫자를 통해서 또는 명시적인 성과만을 보여주고자 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아이들의 하나하나 그리고 부모님들의 하나하나의 필요까지 맞춰가는 강사입니다. 다시 말해 아이들이 원하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자 하고 어머니들이 원하시는 아이들의 어려운 점, 성과를 내고자 하는 점을 도와주고자 하는 강사 김진헌입니다. 여기까지가 저희 소개였고요. 앞으로 지금 진행될 어법 강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항상 이런 의문이 듭니다. 수능에서는 어법 문제 한 문제 나옵니다. 29번. 내신이라고 해봐야 학교별로 경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굳이 어법을 지금 해야 돼?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히려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지금 어법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리고 왜 지금 어법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중등어법과 고등어법의 차이입니다. 가장 많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중학교 때는 90점, 100점, 쉬이 맞던 친구들 또는 외고, 특목고, 자사고까지 노리던 친구들이 입학을 하고 나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 또는 모의고사 성적까지도 주저앉는 경우를 보시고 많은 상담을 해오시곤 합니다. 그러한 점을 가만히 살펴보고 연구해본 결과 큰 두 가지의 차이점이 사실 존재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교과서 본문 기반의 출제입니다. 짧고 평이한 문장 구조에서 난이도가 낮은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이들에게 개념을 인지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평가하는 것이 중학교 어법이라면 고등학교 어법부터는 드디어 추상적이고 학술적인 텍스트를 바탕으로 길어진 문장 하에서 대상과 서술을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게 됩니다. 점점 문장의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소리죠. 따라서 문법이라고 하는 영어를 분류하고 이해시켜 줄 수 있는 틀이 잡히지 않게 된다면 이 기초는 쉽게 무너지게 됩니다. 단적인 예시를 보겠습니다. 절대평가가 사라진 수능, 절대평가가 들어간 수능, 그리고 상대평가가 사라진 수능. 흔히 어떤 착각들이 있습니다. 수능 영어 그냥 대충 감으로 준비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난 한 10년간의 그래프를 살펴보면 오히려 1등급의 비율은 가라앉고 있습니다.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상대평가를 도입한 수능이 아닌 절대평가의 이 영어의 수능에서도 왜 아이들이 이렇게 영어를 어려워할까라고 살펴보면 결국 문장 구조입니다. 문장 구조가 복잡하고 길어집니다. 단적인 예시의 기출문장들을 갖고 왔습니다. 고1의 학력평가의 문장들의 길이가 이 정도였고 그 다음에 수일치 문제 정도 하나만 출제되었다면 이제는 문장들이 점점 더 복잡해지고 수식어가 다양해지면서 아이들이 주어와 동사 찾는 것도 힘들어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문법을 몰라서 영어를 못하는 것이 아니고 해석을 못해서 영어가 못하는 것이 되어지고 문장의 구조를 이해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하는
영어의 성적 하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 지점을 바로 잡고 싶습니다. 수능에서 어법은 29번 한 문항만 출제된다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9번 한 문항을 위해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일견 맞는 말입니다. 만약 지금 자제분이 고3 3개월 수능 앞둔 그 시점이란 말이죠. 그러나 우리는 영어를 2년, 3년 동안 고1부터 고3까지 차근히 준비해 나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문제들을 마주합니다. 대표적으로 학교에서 직접 출제되는 변별 문항들이 있습니다. 내신에는 선택형어법, 서술형어법, 조건서술형어법, 그리고 조건부로 틀린 어법을 고치도록 하는 틀린 어법 고치기 출제가 됩니다. 거의 비중이 60% 가까이 되는 학교들도 존재합니다. 또한 독해의 정확도를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영문법은 도대체 왜 배우냐라는 반문을 잠깐 다시 한번 끌고 오면 영문법은 문법이라는 법을 배워서 그것을 올바르게 글을 쓰기 위해 하는 것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 법으로 글을 쓴 사람들의 글을 오히려 역으로 이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독해를 정확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푸는 속도까지도 좌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 어법을 아는 것만으로 도대체 문장의 속도 또는 독해 속도가 올라갑니까? 예, 어머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독해를 함에 있어서 주어와 동사는 뼈대입니다. 근데 그 뼈대를 알 수 없다면 이 문장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알 수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현장에서 아이들 만나보면 아이들이 어떤 반응을 많이 보이냐? 선생님, 한국어로는 어떻게 번역을 했는데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결국에는 무엇이 어떻냐를 찾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수능뿐만 아니라 각 영역으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내신 영어입니다. 내신 영어는 심지어 어법의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의 절반에 해당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전체 배점 중에서 출제해야 되는 선원 수령은 45점에 해당합니다.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 주제문을 서술하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요약문을 서술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 또한 부분 점수에서 어법을 지키지 않게 되면 감점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더 나아가서 학교에서 시험 변별을 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점수 구간이 좀 촘촘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일부 학교에서는 그 어법의 실수 하나만으로 큰 감점을 적용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견을 합니다. 즉 어법을 준비한다, 문법을 준비한다가 단순히 객관식 오지선다 한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한다가 아니라 내신까지도 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강의입니다. 한번 예문들로 볼까요? 실제 기출되었던 한 고등학교의 어법 문제입니다. 다 오지선다의 문제이나 수능이나 모의 학평에서 출제되는 어법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왜냐? A, B, C, D 또는 1, 2, 3, 4, 5번에 한 개만 틀린 것을 찾으면 되는 것이 아니고 A, B, C, D, E에 적용된 또는 F, G까지 적용된 모든 어법의 틀린 부분을 확인하고 고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는 중학교 때 개념을 아냐 모르냐의 문제를 넘어서서 고등학교 때 들어와서는 그 개념을 응용할 수 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기준과 판단 방법을 모르면 불가능한 겁니다. 서술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단지 한 문장을 요약해서 쓰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틀린 문장을 고치십시오 라고 하면서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까지 출제를 합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어법을 지금 탄탄하게 다져놓고 가지 않는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시간을 잡아먹는 문제가 될 것이요 50분의 시험 시간 동안에 30여 문제 가까이 푸는 학교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없어서 풀지 못해 점수를 받지 못하는 억울한 경우도 생길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거를 얘기하고 이해가 되었다면 한편으로 반문해 봅시다. 그러면 당신의 강의를 왜 들어야 됩니까? 선생님의 강의는 무엇이 다릅니까? 라고 하는 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철저하게 출제자의 시각으로 교재를 서술하였습니다. 중학교 때의 개념을 서술하는 것을 넘어서서 개념의 서술은 당연히 들어가고 그 개념을 어떻게 응용하고 출제하는지를 어법, 수능어법 문제뿐만 아니라 서술형, 객관식, 그리고 내신 스타일까지도 4대 유형으로 분류하여서 아이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강의 커리큘럼을 짜보았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제가 이번에 수업 때 진행할 교재, 출제자의 시선으로 보는 어즈아이 어법편은요. 저 지난 한 8년여간의 평가원 기출 예문들로만 구성했습니다.
어디 사설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창작한 지문들로 구성하는 것보단 정제되고 실제로 출제되는 문장을 바탕으로 아이들이 실제 출제 문장을 어떻게 이해하고 파악해야 되는지를 연습하기 위해 실제 기출 기반 예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컨텐츠는 확실합니다. 그러면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 공부, 선생님이 잘 수업하시는 건 알겠는데 아이들이 공부하는 거잖아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관리를 위해서 오답이란 프로그램을 도입했습니다. 이 오답이의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매주 수업에 왔을 때 평가한 평가 내역서, 그리고 강사가 아이들에 대해서 평가한 간단한 커멘터리, 그리고 단어 시험, 그 전주에 수업했던 수업 내용에 대한 평가, 문항에 대한 복습 문항까지 제공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자제분들께서 어떻게 수업을 진행하고 있고 성취하고 있으신지를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강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8주 진행됩니다. 이제 7월 11일 토요일에 개강을 해서 총 8월 29일까지의 토요일 수업을 진행하게 되고요. 180분 진행하게 됩니다. 총 3시간입니다. 매주 토요일 2시부터 5시입니다. 수능과 내신 둘 다 잡고자 노력합니다. 그리고 둘 다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상은 중3에서 고1입니다만 만약 혹시 어법이 부족한 친구들 중에서는 고2 친구들도 혹여나 문의를 주시면 들어볼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습니다. 본교재 워크북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출제자의 시선으로 보는 워즈와이라고 하는 실제 한 100여 문제와 자세한 설명과 예문이 들어있는 본 책과 함께 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500여 문제 정도 워크북을 실제 기출 지문들을 응용해서 출제해 봤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본 교재에 있는 100문제로서 한번 웜업을 하고 그 500문제를 통해서 본인들의 실력을 점검하고 내가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법을 정복함을 통해서 매주 실전 테스트와 복습 테스트를 통해 내가 모르는 부분을 알 수 있게 되고 그에 대한 보충과 또는 클리닉 강의는 추가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커리큘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별로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문장의 기초부터 나갈 겁니다. 문장의 기초부터 나가되 단순히 개념을 아는 방식의 수순이 아닙니다. 어법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주제들로 먼저 잡았습니다. 동사의 수일치, 시제, 그리고 태, 그리고 동사만을 아는 것만을 넘어서서 동사와 준동사 또는 준동사와 준동사끼리의 사용 용례를 구분할 수 있는지를 실전 파트로 따로 빼서 아이들을 훈련시킬 겁니다. 이렇게 동사 파트, 수업 파트가 마무리된다면 절과 절을 연결시켜주는 관계사 파트로 넘어와서 관계사 또한 개념부터 시작해서 서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접속사와 상관접사 부분을 넘어서서 객관식과 틀린 어법으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두 번째 유형이었던 관계사와 접속사의 비교까지 진행이 됩니다. 전반적인 분야를 맞추면 사실은 이 2주 동안에 잘 다뤄지지 않을 수 있는 부분까지도 따로 진행을 합니다. 명사와 대명사, 형용사와 부사를 비교하는 경우는 실제로 출제의 빈도를 보면 10% 내외로 미약합니다. 단, 그렇다고 출제가 안 되지는 않습니다. 8주간의 완벽한 어법을 준비하기 위해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서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주제들을 전반적으로 따로 빼서 특수구문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즉, 수능과 내신을 동시에 잡을 수 있도록 해볼 겁니다. 180분의 수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학원에 등원한 다음에 20분 정도는 단어 시험과 전주차의 워크북을 강사가 직접 점검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느 지점을 가장 어려워하고 어떤 파트가 약한지 개별 맞춤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30분 정도의 테스트 과정을 거쳐서 전주차의 내용 숙지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테스트에 대해서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였다면 추가 과제가 부여될 예정입니다. 본 수업은 총 60분과 50분 두 번에 크게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아이들이 이 본 수업 2번 동안에 한 10분의 쉬는 시간을 포함하여 신규 진도를 수업을 받고 진도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진도 나가고 나서 학원에서 바로 집으로 귀가하는 것이 아니라 10분 정도 강사가 아이들을 개별적으로 좀 돌아다니면서 체크를 좀 할 예정입니다. 아이들이 확실히 이해되었는지 그리고 내용을 숙지했는지까지 말이죠. 확인 텍스트 4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로 내신에서 많이 기출되는 틀린 곳 고치기, 그 다음에 괄호 선택형을 통해서 개념의 이해 유무와 적용 방식의 이해 유무를 판단하고 오지선다 29번형 어법 문제와 서술형으로 나오는 실전 문제 영역으로 나눠서 크게 두 덩어리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특강을 통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수업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사실 많은 어법 강의가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도 있고요. 실제로 학원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강의도 있고 하물며 아이들에게는 좋은 교재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다른 지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이 어법 문제를 맞춘다라는 목적을 넘어서서 영어의 본질을 이해하고 문장을 정확하게 독해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달성시켜보고 싶습니다. 즉 다시 말해 수능과 내신의 점수를 가져가는 것은 기본이요. 더 나아가서 아이들이 영어라는 것을 이해하고 문해를 할 수 있는 지점까지 도달하고 싶은 것이 저의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이어서 이후에 구문 강의에서는 그 어법 강의에 진행된 강의를 토대로 구문의 해석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이는 추후에 추가 설명회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좌우명입니다. Nil Desperandum. 라틴어입니다만 영어로 다시 번역하면 Never Despair입니다. 절대 좌절하지 않도록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김진헌이었습니다.